셋. 자, 보자. 이거 잠깐만 치고. 자, 이제 칠게요. 자, 그 다음은 5번이지요. 자, 봅시다. 자, 5번 문제를 보시면 좀 독특한데 우선 이 실험 상황을 좀 보시면 자, 여기에 물 1kg을 준비하고 NaCl을 넣어서 수용액으로 만들었대요. 그러면서 부피를 살폈더니 1리터래요. 그래서 물 1kg이고 넣어서 전체 1리터를 만들었다. 자, 그 다음 비커가 하나 더 나와요. 여기엔 역시나 물 1kg인데 여기에 BOH라고 하는 녀석으로 수용액을 만들고 또 전체를 1리터로 만들었어요. 좋아. 자, 근데 이때 여기서 요 둘의 끓는 점이 동일해요. 뭐로? 100.00153도 C. 끓는 점이 동일합니다. 그러면 물이라고 하면 원래 끓는 점이 몇 도예요? 100도씨죠. 근데 100.00153도씨라는 얘기는 뭐가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어떤 현상이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바로 끓는 점 오름이 일어났다. 자, 이제 여기서 바로 pH가 여기서 12였고요. 여기 있는 BOH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온화 상수가 0.01이었대요. 자, 이때 우선 첫 번째 1 초기 NaCl 수용액의 농도 이걸 물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자, 우선 첫 번째 1 뭘 고려해야 되냐면 여기 뭐 딱 이온화 상수가 나와 있잖아요. 그럼 이거로부터 여기에 있는 삼염기 화학을 우선 해결을 해야죠. 자, 그럼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자, 우선 여기에 있는 저 염기의 이온화 이걸 좀 알아봅시다. 우선 첫 번째 1 pH가 10이라고 했죠. 그럼 이건 다른 말로 뭐예요? POH가 2라는 뜻이고 POH가 2라는 뜻은 OH-의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2승몰 농도라는 얘기죠. 맞아요? 자, 그럼 이것으로부터 이 녀석의 이온화 양론. 이온화가 된다고 했을 때 그 양적인 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때 저 BOH라고 하는 게 물속에 들어와서 어찌 되겠느냐? 바로 B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로 이온화 되나 보다.
자, 그럼 이때 처음에 C0만큼 있었다고 칩시다. 얘는 지금 문제 읽으시면 뭐 초기 농도 이런 것도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초기 농도를 C0로 가정을 하죠. 모르니까 미지수로 둔 거예요. 자, 이때 여기서 일부 반응을 하겠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X만큼 없어지면 X만큼 생길 거고, 그래서 최종 평행 상태에서는 열에 되겠네요. 아시겠죠? 이때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뽀로뽀로뽀로봐, 이게 이거라는 거. 왜? 이게 결국 이 농도니까. 그래서 저기서 제시된 양론에서의 x가 이게 10의 마이너스 2승이구나. 그러면 요 주어져 있는 이온화 상수라는 게 있죠. 그 이온화 상수를 여기서 KB라고 둡시다. 염기의 이온화 상수. 자, 저희가 뭐냐면 바로 BOH 평형 상태의 농도분의 B의 농도, OH-의 농도라고 하시면 되겠죠. 이때 이 이온화 상수를 문제에서 0.01이라고 했고요. 이 각각의 항이 이거니까 이거겠네. 됐죠? 근데 여기서 x가 뭐라고요? 10의 마이너스 2승. 그러면 0.01이 10의 마이너스 4승에 C0 빼기 10의 마이너스 2승이죠. 그럼 이걸 풀면 되는 거 아니야. 놀라웠게도 아주 간단하게 풀려요. 뭘 알 수 있다? C0가 10의 마이너스 2승인 걸 마이너스 2승의 2배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것으로부터 평형 상태 농도를 계산해 보면 BOH의 평형 상태의 농도는 C0 빼기 X인데 C0가 이거고 X가 요거니까 놓고 계산하시면 그냥 뭐 0.01몰 이렇게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B 플러스와 OH 마이너스의 농도는 둘 다 X죠. 그럼 X니까 X가 0.01이었죠.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저 BOH와 B 플러스와 OH 마이너스 전체의 농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요거를 더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0.035이겠네요.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두 번째 이 두 비커에서 비휘발성 용질의 총 농도는 같겠다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왜냐? 바로 양쪽에 뭐가 같아서요? 양쪽의 델타 TB 끓는 점 오름이 끓는 점 오름이라고 해도 되고 뭐 변화라고 해도 되고요. 이것이 같기 때문에. 그럼 이때 저기에서 Na 플러스 농도의 합과 Cl 마이너스 농도의 합. 자, 저 NaCl 수용액이니까 비휘발성 용질이라는 게 두 개겠죠. 두 개 더해서 얼마가 되면 된다는 얘기예요. 0.03이 된다는 얘기죠. 알겠죠? 그런데 양론적으로 둘은 같아야 되겠죠? 1대1로 같아야 되니까 Na 플러스건 Cl 마이너스건 0.15몰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네요. 맞나? 0.03 여기 0.01죠. 015몰이다. 부피 곱해서 몰수 곱하면 되고요. 자, 1번 됐고, 그 다음 두 번째 2. 자, 두 번째 2는 여기다가 산을 첨가한대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저 왼쪽 비커에 HA 수용액 0.5리터를 첨가했더니 이게 사실은 좋은 말이 아닌데요. 좋은 말이 아닌데 거기에 중화점이라는 말이 있죠. 찾았어요? 중화점? 이 말은 사실은 좋은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이 아닌 걸 알고 썼을 거예요. 이게 이제 왜냐하면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이런 말이 있어서 그냥 쓴 건데 원래는 중화점이 아니고요.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당량점, 이퀴벌런스 포인트라고 하는 건데 그걸 이제 우리말로 표현할 때 이렇게 뭐 중화된다 이런 말로 쓰는 건데 그 중화와 사실은 당량의 엄밀한 의미는 다릅니다. 다른데 이퀴벌런스 포인트에 대한 고등교과 과정에서의 명확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카이스트에서도 이제 알면서도 이상하게 쓴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렇게 쓴 건데 여하튼 첨가했더니 당량점에 도달했답니다. 그러니까 원래 당량점인데 그걸 중화점이란 이게 족보 없는 표현으로 쓴 거예요. 이런 표현은 전문 용어에 전문책에 존재하지 않아.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당량점이란 말만 있는 건데 여하튼 여기에 도달했다. 그리고 이때 문제에 뭐라고 돼 있냐면 요 HA가 이온화도가 100%라고 되어 있기도 합니다. 됐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뭘 구하라고 하냐면 이때 미지산 용액의 끓는 점이 얼마냐? 이때 저 HA 수용액의 끓는 점 보일링 포인트가 얼마냐? 자, 우선 어떻게 구하느냐? 첫 번째 1. 저기 당량점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래서 이퀴 밸런스 포인트라고 하는 건데 이 당량점의 정의가 뭐냐면 바로 산의 몰수와 염기 몰수가 그냥 같은 것이 당량점의 정의입니다. 그냥 저렇게 정한 거예요. 그럼 저렇게 정한 것에 무슨 물리적인 의미가 있느냐?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특별한 물리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정했고 그 중요한 것들이 있긴 있으나 그건 나중에 배워보도록 하고 어쨌건 저렇게 정했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농도가 나와 있을 때 몰수는 어떻게 표현해 주시면 돼요? 바로 몰수는 농도에다가 부피를 곱해 주면 되죠. 그럼 이때 넣어준 산이라고 이거잖아요. 그럼 얘가 HA에 지금 주어져 있는 미지산의 농도라고 합시다. 근데 부피가 얼마예요? 0.5리터. 근데 구해놓은 여기에 있는 BOH의 초기 농도가 얼마예요? 이 초기 농도가 2 곱하기 10마이너스 2승몰 농도죠. 그럼 저 BOH의 초기 농도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몰 농도인데 그런 녀석의 부피가 1리터죠. 맞나요? 그럼 얘를 나눠주면 이 녀석의 농도가 나오겠죠? 그럼 바로 H 플러스의 HA의 농도는 바로 4 농도는 0.04몰이 될 거예요. 알겠죠? 자, 근데 이때 얘는 이 인석은 보시다시피 뭐라고 되어 있냐면 HA는 강산입니다. 강산이면 어떻게 알 수 있죠?
이온화도 100%인 것에 바로 정의가 강산이죠. 그럼 강산이란 말은 이온화도 100%라는 말은 넣어주면 100%다 이온한다는 뜻이니까. 그러면은 HA에서 100% 이온화를 하면 H 플러스하고 A 마이너스가 0.04몰이란 뜻이고, 다른 말로 쓰면 H 플러스와 A 마이너스의 농도의 합이 0.08이란 뜻이 될 겁니다. 아이고. 좋았어. 꺼졌지. 너무 더운 것 같다. 좋아. 은수 언니도 잘 보이죠? 잘 들리죠? 심은수 언니? 잘 들리겠지? 그래. 좋았어. 자, 그럼 여기서 이 0.08이 HA 수용액에 있는 총 비휘발성 용질의 총 농도가 바로 이 0.08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3 끓는 점 오름 계산 어떻게 하죠? 그 유명한 델타 T B는 KB 곱하기 M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K라고 쓰고 상수이고, 이게 뭐야? 바로 비휘발성 용질의 몰랄 농도죠. 근데 이제 문제를 읽으면 몰농도하고 몰랄 농도를 어쩌라고? 비슷하다고 두라고 했죠. 실제로 비슷합니다. 실제로 비슷하고, 그 몰랄 농도와 몰농도는 물리적 의미가 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근데 수능 문제 같은 거 보면 몰농도, 몰랄농도 변환하는 문제 있죠. 쓰잘데기 없는 문제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 여기 보면 그렇게 나오죠. 그냥 몰랄농도를 몰농도로 취급하라고 나오잖아요. 왜냐면 같은 의미이기 때문이에요. 그냥 편의상 약간씩 바꿔 쓰는 거지. 뭐 굳이 그걸 변환해서 막 그 고3 애들 더하기 빼기 잘하는지 확인하려고 내가 봤을 때 그 쓰잘데기 없는 문제를 그 내더라고. 하여튼 아무런 의미 없는데. 여하튼 그래서 비휘발성 용질 몰랄 농도라고 하면 그 두 개를 곱해서 끓는 점 오름을 구할 수 있는데, 어차피 상수는 정해져 있는 거고 요 농도하고 요 끓는 점 오름이 비례한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이 경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 경우의 끓는 점 오름, 자 어떻게 될 거냐. 저기 그 원래 수용액에서 문제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그 끓는 점 오름의 변화가 0.00153도씨였죠. 100.00153도씨였으니까 100에서 빼주면 0.00153도씨였는데, 이때 저 칠판에 맨 처음 나와 있는 저 비커에서 내부의 총 농도의 부피가 얼마였어요? 0.03몰이었죠. 즉 이 농도에서 이 정도 끓는 점 오름이 나타났다고요. 근데 지금 HA 수용액은 비휘발성 용질의 총 농도가 0.08이죠. 비례하니까 비례식으로 푸는 거죠. 그래서 계산하면 대략 얼마 나오냐면 0.00408도씨가 될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끓는 점은 어떻게 되겠어요? 끓는 점의 차이가 이 정도니까 끓는 점 여기다가 그냥 100만 더해 주시면 되죠. 그래서 이 또한 아주 심각하게 어려운 건 아니고, 그냥 산해리 양론하고 그 다음에 끓는 점 오름 그 용액의 총괄성을 연결 지은 겁니다. 이런 타입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됐습니다. 자, 그 다음 한 장 넘겨서 6번. 네. 이 중화라는 그 말의 뜻에는, 이게 중화라는 말이,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중화가 일어나죠. 중화가 일어나는데, 중화가 완전히 그 뭐냐면은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 중화라는 말을 쓰면
그 안에 들어있는 H 플러스 혹은 OH 마이너스가 다 반응을 해서 없어졌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당량점에서는 H 플러스 OH 마이너스가 다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뭐 염의 가수분해 등등이 일어나면서 사실은 그 여분의 H 플러스나 OH 마이너스가 남아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섞어준 게 만약에 그 약산이나 약염기가 섞여 있으면 여분의 산이나 염기가 남아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중화점이라고 하는 말은 당량점과 일치하려면 반드시 섞어주는 게 강산 강염기일 때는 중화가 당량점이랑 일치하죠. 근데 약산이나 약염기가 들어오면 중화라는 말이 당량이라는 말과 어긋나기 때문에 좋은 표현은 아니에요. 그래서 당량이라는 말이 기존에 있는 것과 새롭게 넣어주는 것에 아주 명목적인 몰수가 같을 때 그걸 당량이라고 정의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때의 pH는 정확하게 중화인지 약간 염기성인지 약간 산성인지는 다른 식으로 구하는 거고. 여기죠? 예? 그렇죠? 네. 자,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분석화학 책 같은 걸 뒤지면 중화점 이런 말 자체가 없어요. 네, 그런 말을 쓰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당량점이다 그다음에 종말점이다 이런 말은 쓰는데 중화점이다 이런 말은 그래서 안 씁니다. 자, 한 장 넘겨서 6번 6번이 독특합니다. 6번 봅시다. 8 6번 요 인이라고 하는 게 이게 지구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어디에? 지구에 뭐에? 네, 바로 생명 현상에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인이 어디 쓰이냐면 DNA와 RNA에 쓰이죠. 그래서 DNA, RNA, 근데 또 생명 전병이라 잘 모르는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DNA 보면 거기 염기라고 하는 녀석들이 있어요. 뭐 ATGC 이렇게 부르는 뭐 얘들. 그 걔들이 쭉 연결돼 있는데 뭐로 연결돼 있냐면 인산으로 연결돼 있어요. 그게 인산이 그 결합선이 5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결합선 5개가 각각이 강하지가 않아서 쉽게 가수분해가 되고 쉽게 탈수가 되고 뭐 이렇기 때문에 필요한 염기를 인을 중심으로 붙였다 떨어뜨렸다 쉽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려면은 전 우주를 뒤졌을 때 그렇게 염기를 필요할 때마다 붙이고 떨어뜨리고 이렇게 하려면 전 우주를 뒤졌을 때 가능한 원소가 사실 인밖에 없어요. 인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냐면 인이라고 하는 게 전 우주에 그 양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근데 생명이 이루어지려면 그 인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그 생명 입장에서는 인이 들어있는 음식이 있다면 먹으면 맛있겠어요? 맛없겠어요? 엄청 맛있겠죠. 즉 생명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인데 별로 없어. 근데 어떤 음식에 인이 들어있어. 먹으면 맛있겠어? 맛없겠어? 엄청 맛있지. 그 인이 잔뜩 들어있는 음식이 뭐예요? 인이 잔뜩 들어있는 음식. 그게 바로 콜라예요. 그 다음에 감자튀김, 그 다음에 햄버거, 그 다음에 저기 막 치킨. 누가 먹어도 짜릿한 그 맛 있잖아요. 그 딱 먹어서 고소한 그 와그작 그거. 그게 뭐냐면 다 기름에 튀기는 건데 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기름에 튀기는 그 기름 있죠. 기름이 여러분들 튀는 그 기름이 원래 우리 지구에 없는 기름이에요. 지구에 그런 기름이 없어요. 그 햄버거 패티 튀기고 하는 그 기름들이 쇼트닉이라고 하는 기름들인데 그 기름이 원래 지구에 존재하지 않는 합성 기름이에요. 뭐냐면 끓는 점을 과도하게 높여놓은 건데
그러면 튀겼을 때 고소한 맛이 강하게 나죠. 그 끓는 점을 높이기 위해서 그 안에 인산작용기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햄버거, 피자, 치킨 막 이런 게 먹으면 이 입에서 딱 들어오니까 입에 이렇게 쫙 하는 쫙 붙는 맛이 나죠. 뭐 여하튼 그래서 그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보시면 자, 다양한 동수체를 갖는데 뭐 원자과 전자가 5개이며 원자량은 31이래요. 고체인을 아래 그림과 같이 용기에 놓고 1기압 465켈빈 조건에서 위쪽의 기체와 상평형에 도달하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었다. 자, 그럼 보시다시피 이렇게 자, 여기는 in solid입니다. 그 다음에 증발했다고 했죠. 그럼 in gas가 되겠네요. 가스가 되겠네요. 자, 그런데 이때 여기에서 요 압력은 1기압 그리고 온도는 465켈빈이랍니다. 그리고 기체 상수는 0.08로 두고요. 자, 그럼 첫 번째 1. 기체 상태의 인의 증기 압력은 0.1기압으로 측정되었으며 이때 인 증기의 밀도는 뭐 1기압 위쪽 기체와 상평에 도달하고 충분. 진짜 이거 진짜 뭐 좋습니다. 자, 어쨌건 1기압인데 여기에 있는 인 증기뿐 아니라 일부 공기도 들어있구나 이렇게 생각합시다. 공기. 이제 문제에서 기체 상태의 인의 증기압은 0.1기압이랍니다. 그래서 요 놈의 증기압은 0.1기압. 자, 그 다음에 증기의 밀도는 인 증기 밀도는 3분의 1 킬로그램 퍼 미터 3승이랍니다. 한 가지 종류의 분자만이 인증기를 구성하고 있다고 가정합시다. 이 분자에 대한 다음을 답하시오. A. 분자식. 자, 우선 첫 번째 1. 기체의 밀도와 분자량 사이의 관계. 자, 기체하면은 빼먹을 수 없는 수식이 그 유명한 P 보이는 NRT죠. 근데 이때 꼭 기억해야 될 게 PM은 DRT입니다. 이 수식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압력, 부피, 몰수, 온도죠. 그런데 압력의 얘는 몰 질량이고요. 얘는 미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몰 질량과 밀도 사이에 저런 관계가 성립하죠. 이 수식으로부터 유도해야 될 수 있습니다. 뭐 피부인 NRT 공부하셨으면 많이 보셨을 테니까. 그럼 이거로부터 분자량은 DRT over P 이렇게 하는 얘기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밀도가 얼마? 3분의 1 킬로그램 퍼 미터 3승이래요. 그럼 3분의 1 킬로그램 퍼 미터 3승. 왜 이렇게 썼는지 모르겠네. 자, 이렇게 쓰기 전에 편의상 이렇게 한번 바꿔봅시다. 자, 봐요. 3분의 1 킬로그램은 3분의 1 한 다음에 킬로는 1000g이죠. 맞나요? 미터 3승은 1000리터죠. 맞죠? 그럼 얘는 다른 말로 쓰면 3분의 1 그램 퍼 리터가 될 뿐인 거예요. 일부러 이렇게 헷갈리게 준 거죠. 알겠죠? 그럼 이때 이 밀도를 3분의 1 그램 퍼 리터. 기체 상수는 0.08 atm 리터 몰 역수 켈빈 역수.
온도가 465켈빈. 그 다음에 저 녀석의 증기압이 0.1기압. 그렇죠? 그러면 단위만 보면 단위가 atm, 켈빈 약분되니까, 그리고 리터 약분되니까 뭐만 남냐면 그램과 몰만 남아요. 남아있는 숫자를 쫑쫑쫑쫑 계산을 해주면 아마 1이 나올 거예요. 124 그램 퍼 몰. 124 그램 퍼 몰은 문제에 나와 있는 숫자를 토대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네요. 자, 여기 보시면 31이라고 나와 있는데 31이 뭐죠? 31이 인 원자 원자의 원자량이죠. 그 원자량이 4배가 된 게 주어진 분자의 분자량이래요. 그렇다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인 증기 분자식이 뭐다? P4구나. 아시겠죠? 그러면 이때 이 녀석에 뭘 그려봐라? 루이스 구조를 그려봐라. 그래서 P4의 루이스 구조. 자, 우선 인의 최외각 전자기수는 몇 개예요? 5개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개예요. 그럼 기본적으로 얘가 만약에 옥텟을 만족한다면 결합선 배치가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바로 인을 중심으로 결합선이 3개가 나가고 비공호 전해쌍이 한 쌍이 있으면 되죠. 그럼 이때 이제 인 4개를 가지고 이렇게 옥텟을 맞출 수 있느냐라는 문제인데, 뭐 이게 뭐 그 순간 이제 번뜩하면 생각이 날 수 있으나 배우지 않았는데 이걸 바로 그릴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결과는 이겁니다. 인 해서 요렇게 결합합니다. 그래서 인마다 결합선 3개의 비공호 전자쌍 하나라고 했죠. 인마다 결합선 3개의 비공호 전자쌍 하나. 인마다 결합선 3개의 비공호 전자쌍 하나. 요거 이제 입체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표현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주어져 있는 이 녀석의 꼴을 뭐라고 할 수 있다? 삼각 피라미드, 뭐 삼각 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주어져 있는 P4라고 하는 녀석의 루이스 구조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자, 한 장 넘,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를 보시면 2번 문제는 열을 완전히 가해서 또 다른 분자를 만들었대요. 그래서 이제 가해서 일회성분 분자는 동일한 2개의 기체 분자로 분해된다. 그래서 열을 가해서 2 분자로 분해했대요. 그렇다면 분자식은 P2가 될 거고요. 구조식은 뭐 선택의 여지 없이 뭐 이게 되는 수밖에 없겠죠. 이게 안정하냐 불안정하냐를 떠나서 뭐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겁니다. 얘는 누구로부터 영감을 얻을 수 있냐면 바로 질소죠. 질소하고 이는 같은 동족 원소이기 때문에 루이스 구조나 옥텟 룰의 상황이 같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구조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됐죠? 지금 몇 시야? 지금 몇 시쯤 됐죠? 몇 시죠? 벌써 끝났어요? 그래, 57분이에요? 됐다. 그래서 요게 인의 구조다. 이 P4의 구조다. 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다.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 마지막 시간이죠. 월요일 날 보도록 합시다. 그래. 힘들어. 그 다음 과제.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나는 빨리 기차역으로. 기차역. 가만히 있어보자. 그러니까 심원슈. 감사해요. 감사해요. 됐다.
은수도 안녕.